과연 내게 작가라는 호칭이 어울릴까 생각하고 호칭이 어울릴까 생각하며 주저했던 날들이 하루 이틀 아니었습니다. 밤만 되면 무엇인가를 쓰고 싶지만 막에만 그러면 잠만 섰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행의 힘은 이 모든 주저함의 날들을 하루아침에 쓰러뜨리고 자신감을 우뚝 서게 했습니다. 이 작가라는 호칭이 당연히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작가라는 호칭의 무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글을 써내야 할 때 필요한 무게가 가끔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날 동안에 무거웠던 그 속에 대한 막연했던 고민과 중압감에 비하면 충분히 즐기면서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작가입니다. 더 잘 쓰지 못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그동안 날 한겨주었었습니다. 굳이 글을 써야 할까 하는 생각으로 들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했다면 지금의 나는 더 우월하고 필요한 밤을 지새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글로 표현하지 못한 많은 무거운 생각들이 밤마다 나의 머리를 짓눌러 아침마다 무거운 머리를 원망하며 깨어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머릿속은 언제나 명쾌합니다. 새로운 생각들도 가득 차지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얀 바탕 위로 슬슬 나와 비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나는 새로운 생각들과 상상들로 내 머릿속을 채웁니다. 매일 아침이 흥미롭고 즐겁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각이 어떠한 형태로 활자화되어 나의 눈과 마음을 촉촉하게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책을 쓰기 전에는 나의 생각을 남이 들여다보는 것에 뻔감이 있었습니다. 남의 생각들을 매일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정작 나의 생각은 나 자신조차 보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표현하는 것을 거리기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가라는 호칭이 주어지자 나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나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어떤 형태든 이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그 평가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내 생각의 실체를 독자들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나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쓰기 전에 나의 생각은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 존재해왔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달라졌습니다. 책을 쓰고 나의 생각들도 함께 존재하며 나의 겉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정신과 마음은 책으로 씀으로써 더 성장했고 그 결과는 책으로 또 보일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내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고 그 의미를 구체화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들에는 한계가 없고 별로 구체화하여 책이 되었을 때는 더 큰 힘을 발휘함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생각과 결합하여 진화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신체적인 사회적인 발전 외에 더 성장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나는 글을 쓰고 무한한 성장이 가능한 마음과 정신이 성장이 뚜렷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책을 쓰고 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작가가 되어 달라진 여러가지 외부적인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은 바로 나의 정신적인 성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책을 쓰고 달라진 점은 무엇보다 나의 정상적인 성장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큰 나로 발전할 수 있다는 수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진우 작가에 대한 인생입니다. 이분은 대치동의 주연학원 수학 대표 강사로서 공부법 베스트셀러작가로 역전 수학 연구소 대표를 맡고 유튜브 정진우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대기업을 퇴사하고 대치동 수학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 중고등 학생에게 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나 역시 꿈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학교 성적이 약간 더 괜찮았을 뿐 뭐가 되고 싶다거나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공부를 좀 하는 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직업의 기준도 정확히 내리지 못한 채 막연하게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업이 따라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꿈이 없던 이 고등학생은 자신의 수능 점수에 맞춰 공과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학부 과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대학원에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석박 통합 과정으로 입학해서 3년 만에 박사 과정 수료까지 마쳤습니다. 대학원 생활 이후 막상 취업하려고 하니 나는 이미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고 취업 시장엔 연일 한파가 몰아치다는 이야기를 들려왔습니다. 취업난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유행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용돈을 받을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자취방을 얻어 생활하려면 상당한 용돈이 필요했습니다.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해나갔습니다. 텔레마가진이나 피자가게, 꿀서빙, 백화점 의류 판매, 골프장 패키지 등등 그 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건 단연 수학과외였습니다. 생계형 수학과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친구들 중에 과외를 하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아르바이트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같이 놀다가도 과외 시간이 되면 나는 먼저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어린 마음에 그마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얼른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직하면 이런 아르바이트도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썩 내키지 않은 수학 과외를 10년가량 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나도 노력하면 그 바늘구멍을 뚫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규정한 여러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토목기사, 건설 안전기사, 정보처리기사, 한국사 능력시험 검정시험 3급, 한국어 능력시험 검정시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토익 영어 점수도 만들고 영어 말하기 시험에 토익 스피킹도 수준급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마친 후에 가고 싶은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아주는 큰 규모의 건설회사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원했던 회사 중에는 서류 전형에 또 탈락한 회사도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나의 제안에 걸려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했습니다. 나를 면접에서 만나기만 하면 뽑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결국 국내 5대 그룹에 속하는 대기업 건설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이메일로 통보받았습니다. 취업난 속에서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쾌감이 느껴졌고 그동안 노력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정말 깊었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알리자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친구들이나 선배님들도 이런 시기에 취업에 성공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축하드렸습니다. 비교적 많은 급여의 안정적인 직장을 다닐 생각을 하니 뜻이 좋았습니다.